것처럼 생각하고 점수를 안 줘. 그러나 먼저 선수를 치면 어떻게 선수를 치냐? 이러저러해서 저는 복학을 죽어도 안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속으로는 자식 복학을 할 건데 알면서도 좋아한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못생겼는지 자신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앞에서 이쁘다고 얘기하면 빙긋이 웃으면서 7월 1일 웃잖아요. 알면서 빈말을 인정하는 것이 삽니다. 그 말이에요. 경력특례는 이와 같이 학생을 뽑을 때 당장 실력 경력자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광고 보면 이따 개론에서 강론에 설명했죠. 인터넷에 뜨는 것은 경력자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경력자, 특례 모집 이렇게 특례 모집, 경력 몇 년 이건 뭐와 같으냐. 특례는 이꼬로 학생인데 학생에다가 경력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논리 모순이에요. 어불성성, 언어 도단이다 그 말이에요.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미친놈. 노총각이 여자 구함. 미모는 무관 해놓고 전에 미스 코리아 출전했던 경험 있는 여자를 모집한다고 광고를 하면 앞뒤가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나라 인터넷에 경력특례로 직원을 뽑겠다는 회사의 90%는 미친놈에다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6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판단해 내기 잘 생각해보세요. 학생들에게 당장 실무 프로젝트에 써먹을 수 있는 실무 현장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짜투리 돈을 오래 근무시키면서 그런 고난도 일을 뽑겠다고 경력자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 채용 기준이니까 자기들 마음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광고 보고 맥을 놓고 고개를 떨구며 특례라는 것은 실력자만이 특례 취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르바이트입니다. 군비필자는 우리나라 현실상 아르바이트,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있어서도 결국 템포럴입니다. 임시직에 들어가기 쉽고 나오기 쉽고 나와도 누가 울면서 바지가랑이 잡는 사람은 없어요. 쉽게 뽑기 때문에 채용 기준이 까다롭지를 않습니다. 대체 인력이 얼마든지 대기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는 인력은 비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 임시 투입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의 특성입니다. 이쪽 취업이라는 것은 취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직원 한 명이 아주 소중해요. 오래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두 명, 대기업 수십 명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한두 명이 잘못하고 중소기업의 사활이 달려있어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뽑고 까다롭게 뽑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뽑고 이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어떻게부터 다릅니까? 보세요. 사람을 뽑을 때는 실력을 테스트를 해서 뽑아야 뽑아요. 경력자를 뽑는, 군필자를 뽑는 그런 모집 요강은 전용 방법에 있어서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포트폴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례라는 것은 99% 테스트를 하지를 않습니다. 껍데기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알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를 보고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 안의 것을 파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뽑는 사람이 더 어렵다. 뽑는 사람이 더 어렵다. 복장부터 시작을 해요. 복장부터 시작해요. 저도 동네에서 공차고 왔다 갔다 놀 때 청바지 입고 빵꾸나 모자 쓰고 다닐 때는 양복 입은 지금처럼 걸음걸이가 달려. 침 뱉는 각도가 달라요. 이 복장에 따라 행동도 다르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장 철저하게 개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마음이다. 부모도 스승도 제 논리에 저래. 타치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개성을 침탈하면 잘못하면 행방불명 되기 때문에 행방불명 되기 때문에 개성에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해요. 두 번째, 말 한마디. 말이라는 것은 직접 대면하는 게 있고 음성, 전화 매체로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하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수십억을 못 갚아. 그 당시에 한 양은 집 한 채니까. 그 말이 나왔어요. 계산해 보세요. 말 한마디가 무지 중요해요. 대면은 면접 가서 얘기고 전화 한 통,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얼굴은 안 보이지만 전화 한 통을 받아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과 총체적인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 전화는 참 야무지고 교양머리가 철철 넘치는 전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전화는 썰렁하고 서정 같고 재수없는 전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시는 통하고 싶지 않은 전화 걸린 사람이 민망할 전화가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취업하면서 전화 한 통을 제대로 못해. 물론 잘 받지도 못해. 똑같은 업체를 3명이 50군데를 전화를 해봤어요. 제 직원을 시켰어요. 또 우리 회원들, 제가 지도하고 있는 대학생들 시켜봤어요. 50군데 업체 3명이 전화했는데 어떤 사람은 5군데를 면접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3군데를 서류를 넣으라는 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단 한 통에 서류 넣으라는 반응도 없어요. 그와 같이 전화 한 통이 중요하다. 취직, 아르바이트 구하는 데는 전화 한 통이 별로 안 중요할지 모르고 특례 취업, 나아가서 취직이라는 데서는 전화 한 통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한 통을 감동적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서류를 넣으라고 해요. 우리는 서류를 대강 씁니다. 대강 쓴 서류는 대강 쓰레기통에 가게 마련이죠. 이 서류가 아주 초감동적이면 그때 면접을 부르는 거예요. 초감동적인 것에 극치가 못 가. 눈물 나. 비유를 들면 연애 편지하고 같습니다. 남한테 요즘은 글 쓰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왜 연애 편지 많이 쓰고 연애 편지라는 것은 지금같이 비 오는 날 밤 12시에 물레방앗간으로 여자를 나와라. 아직 친하지 않는 사람 밤 12시에 비가 옥수가 쳤는데 물레방앗간 나와. 이 연애 편지가 눈물이 찔끔 나면 나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어쩌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썰렁해가지고 눈물도 나지 않는 글을 누가 얼음이 쳤다고 12시에 나가냐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인터뷰하기 전 사람을 부르고 싶은 충동이라는 것은 그 서류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면접 없는 취직이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전화로 내일부터 일할 수 있나 그러면은 얼굴 보면서 바로 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취직이라는 것은 면접 없는 취직이 없어요. 면접은 대부분 90% 사장이 봐. 나머지 10%는 임원이 봐. 이것이 특례 취업의 핵심입니다. 다른 채용이라는 것은 인사, 부장, 기술, 관여 이렇게 보지만 이 특례라는 것은 거의 사장과 임원이 봐.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놈 잘못 뽑아놓으면 어때요? 3년 동안 얼굴을 맛봐야 되잖아. 그죠? 3년 동안 뜨거운 남자 되잖아. 이거 그냥 전찬 타고 잘라서 군에 가게 됩니다. 대보자면 군대 가는 거예요. 군에 가게 되면 이놈이 휴가 나와가지고 딴 복귀를 안 하고 술탄 2개 들고 그래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뽑을 때 신중하게 뽑아. 백년산 나폴레옹 코냑 한 잔 아껴 먹는 거하고 심정으로 뽑는 거예요. 신중하게 뽑아. 그래서 면접은 상당히 신중해요. 신중한데도 5분이면 끝나. 5분이면 끝나. 이거는 면접은 뭐와 같다? 낯선과 같다. 여러분 결국 언젠가는 낯선 떠나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지금 여러분 늘 아는 사람하고 대하다 보니까 썰렁한 내 모든 것을 그대로 노출시켜도 누가 나한테 지나칠 정도로 내 비위를 건드는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필요도 들은 이유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잖아. 용서하지 않으니까. 낯선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취직에 있어서는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면접이에요. 낯선이라는 것은 남녀가 만나. 처음 만나. 3, 4번 만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 순간적으로 만나. 서로 중요해. 내 장가만큼 여자의 시집도 중요한 거야. 취직이 나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뽑는 사람 채용도 무지 중요한 거야.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한 사장이 사람 하나 뽑아서 결국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보탬 되려고 그러지. 그 사람 취업시켜주려고 뽑는 게 아니야. 따라서 남녀가 만나는 낯선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평범한 감정 가지고 결혼이라는 중차대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해요.
아가씨가 인상이 더럽지만 우리 한번 살아보다 보면은 정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결혼해 봅시다. 너는 꼭 생긴 게 도둑놈 같은데 내가 노처녀를 면해야 되니까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때야 돼요? 황홀한 정도가 도가 지나쳐서 정신이 나가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엄마 아버지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몰라 내가 귀신에 씌웠지.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죠? 이제 농담이지만은. 그래서 취직의 면접이라는 것은 취업의 꽃이며 낯선 사람을 감동 감화에 황홀지경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것이 면접이에요. 여러분이 한 5분 동안 처음 보는 사람을 그런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는 결국은 넘어가야 될 산이 면접이다. 그것이 결국 아르바이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속도를 붙이겠습니다. 자격증 얘기. 자격증은 병역특례법상 있어야 돼서 어떤 사람이 자격증만 따요. 운전면허증과 자격증은 유사하다. 둘 다 법으로 요구해서 그래요. 병역법, 도로교통법, 필요한 시기는 도로에 나갈 때 필요해요. 운동장만은 앞마당에서 꼬량주 먹고 운전해도 잡아갈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격증이라는 것은 병무청에 올라갈 때 필요해요. 여기서 취직과 편입을 구별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례 업체에 들어가는 거죠. 편입이라는 것은 뭐예요? 편입이라는 것은 서류가 병무청에 올라가는 거예요. 보충역 3장, 3개, 변역은 4장. 어느 게 먼저예요? 취업이 먼저죠. 두 번째가 병무청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게 어려워? 어느 게 어려워? 이게 어렵죠. 이거는 미스코리아 출신을 색시로 만드는 것이 취업이라면 색시를 만들어서 구청에 혼인신고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거저야. 이게 축구의 어시스트라고 페널티킥을 유도했어. 페널티킥을 차는 게 편입. 편입이라는 것은 행정용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취업은 사람과 자격증. 사람 중심이에요, 자격증 중심이에요.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자격증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격증이 어차피 있어야 되니까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6개 자격증 말고는 현행법상 병역특례 취업이 편입으로 할 수가 없으나 먼저 취업은 가능해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먼저 취업은 자격증 없어도 가능해. 들어가서 따면 되잖아. 언제까지? 머리 깎은 관계없이 입영 5일 전까지만 따면 돼. 입영 5일 전까지만 따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실무 능력 경력 쌓고 준비하다 보면 자리가 남아나요, 도망가요. 자꾸 도망가잖아. 저 부잣집 셋째 딸을 섹시로 내가 삼고 싶은데 나는 그런 양반집에 도령이 있었다. 내가 한양 과거 급제해가지고 오면은 그 옆집한테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릴사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릴사위 제도. 그래서 그 양반집에 먼저 들어가서 찜이라고 그러죠. 그 아가씨를 찜해 넣는 것이 이것이 선취업. 따라서 여러분이 특례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먼저 취업하고 그 회사에 맞는 그 회사 업종에 맞는 자격증을 따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IT 쪽에 자리도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이쪽 지원자도 되게 많아요. 잘 되는 데는 아주 상장적으로 잘 나갔지만 망할 회사는 아주 또 호떡가게처럼 잘 나가는 게 IT예요. 기복이 심하고 변화가 무쌍한 게 IT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공을 꼭 살리고 특례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순히 군대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IT는 평생 하는 공부니까 새벽이나 밤이나 주말이나 자기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계속 하기로 하고 군 문제만큼은 다른 BIT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취업을 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 기사 정도는 얼마든지 들어가서 남의 전공도 여러분이 실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공고 출신들은 더 쉽죠. 따라서 병역특례는 이와 같이 자격증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따야 되는 자격증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가 있어요. 여기에 기술사가 있고 기능장 있죠. 친구나 선배나 이 기술사, 기능장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잖아. 기능사라는 것은 고졸이 따는 거. 전문대 2학년 밑으로 취약한 사람이 따는 것이 기능사. 그래서 공고 출신이 7개 따는 건 아니에요. 산업기사라는 것은 전문대 2년 또는 대학 4년 중에 2학년 이상을 마친 사람이 산업기사를 따고, 기사라는 것은 대졸자가 따는 거예요. 대졸자. 이 자격증을 보면 인격과 실력, 경력, 능력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오로지 학력밖에. 세 글자로 가방끈밖에는 알 수가 없어. 현행 대한민국의 이 자격증은 가방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능력하고 별다르다.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변하죠? 동시에 기초적인 자격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형광등이 고장난. 전기 쪽에 문외한인 사람은 이거 가마나 안전기 가는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전기기기 기능사, 전기공사 기능사 갖고 있다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기초적인 거 확인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자격증이 사람 뽑는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왜 자꾸 강조할까? 자격증 가지고 막 먹고 사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관이면서도 자격증 취득에 접수비를 갖죠. 이것이 1년에 계산해봐요. 엄청 많아요. 보통 돈 많으실 거죠. 자격증 취득을 관장하는 국가 부서가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학원. 자격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자격증 수험에 관한 학원들이 기승을 부리죠. 조심할 게 무지망치. 제가 알기로는 90% 다 도둑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책 장사, 수험서, 자격증에 관한 책 출판 업체들이 자격증 가지고 수입을 받고, 네 번째가 전면 광고, 일간지, 신문, 매체. 이 넷은 자격증을 강조함으로써 여기에 긴된 수입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직에, 우리나라에 제가 취업에 관한 업무를 17년을 종사했지만 자격증이 취업에 많이 차지한다는 현실은 거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터넷 가지고 왜 안 되느냐? 인터넷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나 이 취직만큼은, 거기다가 특례 취업만큼은 인터넷 가지고 잘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라는 것은 공개가 되고 널리 알려지면 그 희소 가치가 자꾸 없어져요. 소주병을 30도가 넘는 대낮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김이 다 나가는 거죠. 어느 국회의원이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다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랬다가는 때감도 맞잖아. 그날 저녁으로 맞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고귀한 것은 공개를 안 해요. 비근한 예로 김은본 할머니가 산속에 평범한 촌노로 있다가 잘못 피 눈에 떠가지고 돈은 떠나서 나중에 서울 아들네들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다시피 피신했죠. 공개되니까 복잡해진 거죠. 산골소녀 이영자가 있어요. 다이어트 이영자 말고. 산골소녀 이영자가 무합으로 아버지하고 편부스라에 아버지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읊으면서 살았다. 그러다가 피 눈에 떠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인간극장 나고 막 떴잖아. 아버지가 10만원 뺏기고 사망했고 이 딸은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됐죠. 무슨 얘기냐면 정보시대에 정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해가 망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인터넷에 뜨는 정보는 일단 절대적으로 그 수가 적습니다. 특례 회사는 23,000개가 넘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뜨는 회사가 그 양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2,000개, 3,000개 될까? 중복된 것 빼고. 특례회사 아니면서 광고 내는 회사도 있고, 특례로 지정받을 것처럼 해놓고 내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학원도 특례회사처럼 광고 내는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정리하면 몇천 개 안 돼. 그래도 5%가 되지를 않습니다. 95%는 인터넷을 이용하지를 않아요. 특례라는 것은 왜? 좋은 거고, 사장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보처럼 공짜로 사람을 뽑을 생각을 안 한다. 왜? 그래도
누가 뭘 주고 사람 부탁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5%도 안 되는 것에 의존해서 인터넷만 뒤지고 있다. 그나마 채용 기준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그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봤는데 이력서가 2장이 있다 그러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 데리고 사겠죠. 그러나 200장, 300장, 500장 넘으면 욕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인터넷에 뜨는 구인 업체의 채용 기준은 상당히 높아. 처음에는 아닌데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힘들어. 내 눈에는 정보 같고 정보의 형태는 띄지만은 실속이 없는 것이 인터넷 정보. 그걸 공채의 맹점이라고 해요. 이 공채라는 것은 너도 알지만 나도 안다. 길거리에 떨어진 10만원짜리 수표와 그 말은 대덕단지 정문 앞에 10만원짜리 떨어지면 30분 후에 가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그러나 나 혼자 알고 있는 동네에 100원짜리 돈은 내 돈이다. 그 말. 정보라는 것이 공유된 것만이 다 정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에 뜨는 데는 기준도 안 되고 서류 아무리 넣어도 연락도 없고 어쩌다 면접 봤는데 가서 기다리라. 가서 기다리면 연락 준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제 지도를 받고 전화를 30군데를 했어요. 전화 30군데 한 통 한 통이 그냥 사실을 물어보는 의사소통용 통화가 아니고 한 통 한 통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초감동의 전화를 했다. 5군데 면접 보고 3군데 합격했어요. 인터넷에 뜬 광고 그런데 몇 개를 의존하다가 단 전화 몇 통 가지고 특례 취업을 성공한 경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넘겨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왜 학생을 뽑는가? 학생이 학생 같으면 됩니다. 학생이 학생 같지 않을 때 특례회사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화면은 여러분이 병역특례 부인구직을 어떤 식으로 할까라는 생각인데 입장 바꿔놓고 여기 계신 분이 특례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하면 반방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광고 낼 이유보다는 주위로부터 쏟아져 오는 그런 부탁 들어주기도 1년의 티오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신규 업체는 1명이고 몇 년 지정 계속 받은 업체도 30명밖에 안 될 텐데 광고까지 내면 안 그래도 전화가 매일 와. 빗발듯이 또 오는데 광고 내면 전화가 너무 폭주. 옛날에 모 회사가 동아일보에다가 병역특례위원 모집했다가 당할 뻔했어. 하루에 수백 통씩 특례 맞아요? 특례 뽑아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 말. 병역특례는 광고 내는 것이 아니야. 광고 내는 것이 잘못이야. 광고 내는 것을 보고 보는 사람도 똑같이 생각이 없는 바보다. 이럴 때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이라는 것은 형이 올라타는 거예요. 또 한 놈이 네가 핵이냐 내가 형 할래. 이게 경차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여기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이걸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있을 때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생기죠. 상대방. 여러분의 상대방은 두 가지예요. 오늘만 설명드립니다. 여러분을 뽑는 업체, 중소기업이 왜 특례로 간판을 붙여서 학생을 뽑는가. 두 번째는 상대방이 또 있습니다. 무슨 상대방? 경쟁 상대방. 제가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참고로 서울대 박사도 있고 서울대생도 한 50여 명 되고 카이스트도 있고 화학농대도 있고 전국에 수백 명을 특례 취업을 해서 몇 달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단한 분들만 모신 이 학교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경력이 없는데 어떤 그 재능이 끼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전 실무에 투입을 해도 큰 지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사소한 것이 중요하다. 아까 잠깐 보니까 실내 모자 쓴 분도 있고 오늘 특강 들으시는데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는 분도 있고 당산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는 2시 강의에 1초만 늦어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에 지방 모 대학 교수님이 5분 늦었다가 다시 포항으로 돌아가셨어요. 시간 못 지키는 교수님 밑에 제자가 뭘 배울 것인가 해서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했죠. 서강대 강의할 때도 약 반수가 제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 2시 강의인데 2시 반에 오는 사람 어떻게 왜?
그 먼저 온 사람이 바보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소한 것이 중요해요.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거지 하나, 얼굴에서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 없는 나의 필링, 기운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특례라는 것은 취업이에요. 취업을 갈수록 중요하고 소중하고 경쟁이 치열한 상품입니다. 경력 특례라는 것은 군대 안 가고 직장까지 차, 거기다가 전공까지 살리는 참으로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평범한 생각 가지고는 애당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가능한 것은 적법한 자격증 소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처음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면 누구든지 특례 취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사람 하나가 30군데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격증은 전기공사 기능사, 학력은 전문대 1학년 다니다가 중퇴했어. 30군데를 합격했어. 누구든지 이와 같이 자기라는 상품을 그대로 잘 만들어내면 보는 사람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취업의 핵심이고 경쟁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리는 바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특례는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의 기초를 오랫동안 다지면 나중에 쭉쭉쭉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기초가 약하면 자꾸 비 오는 날 축대가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렸을 때 떡잎이 중요하고 소양 교육, 기초 교육 3살 때 버릇이 중요하고, 그래서 친구를 잘 생겨라는 뜻이죠. 병역 특례라는 것은 나중에 영장 받고 부랴부랴 급한 마음으로 하면 실수할 것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특례의 개념이 뭐라는 것을 자기중심이 아니고 이 제도가 생긴 만든 사람 입장과 뽑는 업체, 집비직 입장에서 분석하면 아주 쉽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주의할 점이 많아요. 장가하는 특례는 장가와 같아. 해당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한테 당하죠. 여러분 돈도 친한 놈이 꼬가, 친하지 않는 사람이 꼬가지도 않고 꼬지지도 않잖아. 특례 업체 취업은 나쁜 회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조심해요. 시중에 일부 업체, 여러분 운전면허 땄다가 교통사고 난 소식 듣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제도라도 나쁜 구석은 있게 마련이죠. 병역 특례는 전반적으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나쁜 회사, 약 10여 가지의 형태로 순전한 학생들의 그런 취지를 왜곡, 활용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역 특례는 들어갈 때 들어가서도 중요합니다. 특례라는 것은 합격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이것은 장가와 같고 학교의 졸업과도 같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왜? 3년 마칠 때까지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택도 중요하지만 수습에서 무난히 통과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죠. 부도가 나서 잘못해서 군에 다시 끌려가면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공장 생산 라인도 아니고 피드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역 특례라는 것은 합격과 동시에 3년 마칠 때까지 신경 쓸 일이 somewhat 많다. 그런 상황을 그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신 차리라는 사람